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살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보험 전문가 가근영 본부장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큰 발표가 있었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하는 국가연금제도 이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국가복지제도인데 찾아봐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연금개혁안 브리핑을 보고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연금개혁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체감이 크고 중요한 건 아무래도 보험료 인상일 텐데요. 국민연금제도의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을 기존의 9%에서 13%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래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고 이미 태어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36년에는 연금 급여 지출이 연금 보험료의 수입을 초과하게 되고 2053년부터는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보험료율을 4%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는 건 27년 만인데요.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 소득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을 뜻합니다. 직장인은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내고 지역 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장기적으로 연금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 올린다고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9%에서 13%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번에 올리지 않고 나이대별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명목 소득 대체율을 동결합니다. 이 소득 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 제도의 보장 수준을 의미합니다. 연금 개혁에서 논의하는 소득 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데요. 2008년에 50%로 조정된 뒤부터 매년 0.5%씩 인하되어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소득에서 연금으로 대체되는 소득 비율이 줄어듭니다. 올해 소득 대체율은 42%로 원래대로 하면 내년에 0.5% 더 내려가고 2028년이 되면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지만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에서 당분간은 42%에서 멈춰서 논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대체율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얼마 받는데 궁금하실 텐데요. 40%로 예를 들자면 보험료 납부 기간 평균 소득 300만 원으로 40년 납부했을 때 월 1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개편하는 사항은 기금 수익률 증가입니다. 기금 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현재 개혁안에서는 1% 더 올리겠다고 합니다. 1%가 올라가면 2056년 예정되어 있는 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해요. 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수익률이 높은 해외 대체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의 생활과 직면하는 부분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된다면 좋겠네요. 다음 방안은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서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OECD 회원 국가 38개국 중 24개국이 이미 이 장치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만 연금 액수를 조정하고 있어서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분석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안 추진 방향 두 번째, 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을 마련합니다. 앞서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다고 합니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부담이 커지는데 전생애를 평균 냈을 때 50대는 9.6% 내지만 20대는 12.9%를 내게 됩니다. 실제로 지급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소득 대체율은 반대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급되는 급여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료 납입 기간이 10년 남은 50세는 1년에 보험료 1%씩 증가, 납입 기간이 20년 남은 40세는 연 0.5%, 남은 기간이 긴 30대는 해마다 0.33%, 20대는 0.25%씩 인상한다고 합니다. 2054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했을 때 국민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 불안감이 해소되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50대는 매년 1%씩 더 올라가게 되니까 직접적으로 부담이 느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2030 미래 세대는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미래 세대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연금 개정 추진 방향 세 번째, 국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 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연금 제도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국민연금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하는 기간 중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을 지원해서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출산 크레딧은 현재는 둘째아부터 인정하지만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이 인정되도록 개선하고,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인 인정기간을 실제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기존에 보험료를 내다가 여력이 안 되어서 중단한 뒤 다시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간 보험료 절반을 지원해왔습니다. 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더욱더 늘리기 위해서 기존보다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은 60세 미만이지만 기대 수명이 올라가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어서 나이를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의무 가입 연령 상향은 고령자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수준을 살펴봐야 해서 장기적으로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에선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엔 저소득 어르신에게 우선 40만 원 인상하고 27년에는 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 지원해서 점차 더 많은 노인들이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인데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어르신에겐 추후에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퇴직연금 개선 방안입니다. 현재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30인 미만 업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아 23.7%에 불과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차차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사업장이 작은 규모에서 가입을 유도하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지속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아시다시피 사적연금으로도 부르고요.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과 함께 연금보험이 개인연금에 해당됩니다. 노후에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가입한 사람은 2022년 기준 457만 명입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은 주로 고소득층이 가입하는 데다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엔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연금이 미래에 연금으로서 기능이 되게끔 앞으로 세제 혜택 더 줘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변화를 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연금 수령 시 내야 하는 소득세가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로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세금 혜택을 받고 개인연금을 준비할 수 있게끔 연금보험과 관련해 혜택이 바뀌는 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해서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 브리핑을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 국가연금제도 개혁안이 현실화되면서 미래 세대로 갈수록 든든한 국가제도와 더불어서 개인적인 투자와 저축을 통해 노후 대비를 든든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가능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정부 정책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요즘 노후 준비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단기납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민영보험 상품을 통해서 노후 대비하는 방법은 제 채널에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영상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